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어요.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심리연구소의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망치는 사람들에 대한 유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유형을 미리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뭐 동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거래처를 두거나 협업을 해야 될 때 이런 유형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발생되거나 일 처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직원을 고용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일을 맡길 때도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맡길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유형들이야 또 조직 내에서 또 이런 뭐 사람들과의 관계, 역학관계 이로 인해서 또 드러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첫 번째 멍청이형에 대해서 볼게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을 같이 얘기하거나 뭔가 같이 일 처리를 할 때 상당히 좀 제일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이분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서 좀 안쓰럽긴 하지만 이게 또 이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답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심리나 이런 걸 좀 보자면 원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식과 자기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우물안 개구리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 심리는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요. 특히 이런 멍청이형인 사람들은 이런 이제 우물안 개구리 심리가 특히 더 심합니다. 사람이 멍청해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만의 고집, 고정관념, 아집, 생각의 틀이 강할수록 사람은 멍청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틀이 강해진 사람들은요, 외부의 의견이나 견해, 생각을 수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수준이 정체되어 있고 멈춰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 중에서 가장 어렵고 난해한 유형이 앞에서 얘기할 때는 가만히 듣는 척 하지만 속으로 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다 이해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또 행동하는 거죠. 앞서서 제가 이제 사업을 또 이제 힘들게 하는 사람들 유형 중에서 간신배형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간신배형과 마찬가지로 이런 멍청이형 또한 내면에 어떤 나약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스스로 너무 내면이 나약한 나머지 자신의 실수, 잘못, 부족한 점을 직면하기가 좀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이런 걸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 그래서 어쩌다 내 실수가 드러날 것 같으면 무시하거나 피하거나 혹은 그것이 드러날 것 같은 상황이나 들춰낼 것 같은 사람한테 공격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공격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되게 어리석은 행동인데요. 자, 이런 사람들과 소통할 때는 상당히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같이 뭔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발전적으로 수정, 보완하려고 하면 한 번 얘기할 거를 100번 얘기해야 겨우 알아듣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한 달,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떤 생각이 많아요. 자기 틀이 많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들을 때도 이게 자꾸 걸러지거나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심리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창의적인 일이나 미래의 어떤 전망을 내다보는 역할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망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제 어떤 수준과 인식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혼자서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빠른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같이 도태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감정적입니다. 멍청한 사람들은 이제 감정적인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죠. 인류 역사상 살인이 가장 많이 저질러진 시기가 언제일까요? 하나, 둘, 셋. 얘기하셨어요? 보통은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처럼 전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답은 원시시대래요. 그러니까는 전쟁 때보다 원시시대 때 살인이 더 많이 저질러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성이 발달할수록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살인이 줄었다는 겁니다. 즉 원시인들은 이성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죠. 멍청하다는 것은 이성과 정반대의 특징입니다. 현대인보다 원시인이 멍청하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겠죠. 즉 멍청한 사람일수록 감정적이고 감정적일수록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격성도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꿀팁을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술 먹으면은 개 된다는 말이 있죠. 이게 과학적으로 또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두뇌에 있는 이 뇌 구역 중에서 전전두엽 피질 요 앞에 있는 건데 이 전전두엽 피질의 역할은요 일 처리 능력이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근데 술을 마시면 이게 이제 망가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 전전두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그 건축업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밑바탕을 깔고 뭐를 하고 뭐 기둥을 쌓고 이런 순서를 다 알겠죠. 그럼 연결고리들 그 다음에 뭐라고 연결고리를 다 이해를 해서 행동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배운 적이 없다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죠. 자, 그런데요 건축업자가 갑자기 이 전전두엽 피질의 손상을 입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일과 일 사이의 연결고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순서가 만약에 바닥을 다지고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이 연결고리를 이해를 하는 능력이 없어졌으니까 바닥을 먼저 해야 될지 기둥을 먼저 해야 될지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막막합니다. 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둥을 먼저 막 세워버린다든지 이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기둥을 세웠는데도 또 계속 기둥을 반복적으로 기둥만 세우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이게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가 모든 이 일이나 사업을 할 때도 이런 현상이 다 같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 일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추진하고 목표를 향해 나갈 때 항상 그 중간에 문제들이 발생돼서 그걸 풀어나가는 그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일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의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이유와 어떤 요인과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그 연결고리를 유추해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좀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전두엽 피질이 손상된 사람들은요, 이 일이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비롯되는지 전혀 이 갈피를 못 잡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멍한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쩔 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한번 해본다고 쳐볼게요. 뭔가 물건을 파는데 내가 이 사람이 물건을 잘 안 사려고 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그게 파악이 안 돼서 계속 내 생각으로는 가격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가격만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제일 싸다. 이게 제일 싸다. 이게 제일 싸다. 저 사람은 싼 거는 알겠는데 싸라고 살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서 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은 말만 또 반복하는 겁니다. 싸다, 싸다, 싸다 이렇게. 자, 이런 상태가 되면은 또 별개의 생각과 개념들의 연관짓는 능력. 아까 제가 연결고리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각과 이런 개념들이 연관짓는 능력에 또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창의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더 심각한 것은 통찰 능력도 함께 상실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되게 이 상태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내 인지 능력이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별거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해서 되게 가소평가를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심각한 건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면 예방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또 막무가내로 막 날뛰게 되고 그러면서 골치 아픈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초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또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부족한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전두엽이 망가지면 문제가 되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게 이로 인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또 반사회적인 행동을 또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연구에 따르면 상당수 폭력적 범죄가 이 전전두엽 피질의 결함과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상당량의 이 뇌 조직이 감소가 되게 되면서 부정직한 행동, 죄의식이 결여된, 그러니까 무자비하거나 정말 뭐랄까요? 죄책감 안 느끼는 순전히 자기 이익과 이기심만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동물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하고 연결돼요? 타인에 대한 이해심, 다른 관점에서 남을 보는 이해심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곧 이제 그 공감 능력이 결여되는 거랑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공감 능력이 결여되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충동 조절 능력까지도 결여가 돼요. 그러면 이제 물불안간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전체적으로 이제 상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불안가는 행동을 하게 되면 또 인내심도 떨어지게 되죠. 사실 그 인내심은요, 지금까지 저는 이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성향이라기보다는 이 뇌 구조에서 비롯되는 반응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이 없고 충동적인 사람은 이성적인 대화가 이제 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뇌 기능에서 자체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기 때문이죠. 즉 결론적으로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이 전전두엽 피질이 또 망가지면서 동물처럼 되는, 그러니까 개 된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요즘에 개들이 똑똑한 개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들한테 좀 미안하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래서 동물처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술은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어요.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도 술 마셔도 난 괜찮은데요?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그런 사람은 술을 안 마셨다면 더 똑똑했을 겁니다. 혹은 자기 문제에 대한 과소평가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능력이라기보다는 자기 문제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몸으로 일했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점점 더 머리로 일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이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이제 돌아다니고 다녔지만 발에 땀나도록 막 열심히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온라인과 인터넷과 이런 것들이 다 자동화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지 않고 한 자리에서 머리를 써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돈 많이 버는 20, 30대 젊은 사업가들을 제가 이제 또 보다 보면 술을 많이 안 먹거나 아예 두뇌 관리를 위해서 아예 안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더 똑똑해지기는커녕 멍청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술을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제가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서 좀 이성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요. 즉 뇌 구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대화로 개선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대화하는 뭐 상황 자체에서는 알아듣는 것처럼 상대방들이 또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도 그거 이해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전혀 또 다른 생각으로 이해하거나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이 상태가 가장 어려운 이유가 그 당사자들이 본인의 상태를 인지를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본인이 자기의 상태를 인지를 해야 개선의 여지가 생기는데 그러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최대한 일을 맡기거나 협업을 할 때요, 단순한 행정직을 맡기는 게 그나마 안전합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런 수준인지도 모르고 막 사람들한테 그 당사자가 막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도 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유형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얘기했는데도 벌써 이렇게 시간이 넘어서 이거 좀 나눠서 제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머지 유형이 있잖아요. 핑계형과 MAT형인데 특히 이 MAT형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인간들이 한 번씩은 겪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 이런 유형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번 다음 편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